안녕하십니까, 김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자료는 의문론인데 내가 좀 물어보고 갈게요. 그냥 이 의문론, 통사론, 형태론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어려워요? 의문 형태 통사론 중에서 그게 뭔가 또 그래? 의문론은 뭐고 또 그러면 안 되고 이게 또 초수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려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중에서 중세구원법은 빼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돼, 아무거나 세 개 중에서 통사론이 어렵고 또 뭐가 어려워요? 통사론이 제일 어려워. 의문론은 좀 쉬워요. 학과 학부 때. 그래. 조금 낫구나. 음, 여러분들 이 공부 말이에요. 우리가 임용시험은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한번 쓰고 갈게. 말도 안 되게 쓸게. 제발 이렇게 간단해 반대가 복잡이잖아요. 간단해 반대가 복잡한 거지. 이 국어학 시험 망쳐요. 복잡하게 공부하면.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공부한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1월달, 2월달은 지금 내가 나눠준 여러분들 자료 있잖아요. 이 자료가 세트로 두 개가 나가. 하나는 강의 자료고 또 하나는 문제예요. 그것만 하면 돼, 일단. 1월달. 워밍업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1년 공부를, 국어학 1년 공부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수학의 이제 출발점이지. 이게 복잡하면 끝까지 복잡해져.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시험 보고 나서도 머리가 복잡해. 어? 그래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어학은 여러분들 개념이라는 말이 무슨 개념? 개념은 뭐뭐이란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의문이란, 또는 이거 뭐 피동표현이란, 상이란, 이란 뭐다지에 들어서 이게 이 공부의 시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여러분들 전자칠판을 쓰면은 전자칠판 있잖아요. 굉장히 이 글씨가 선명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판서가 어려워요. 나한테 막 항의를 해. 전자칠판으로 하라, 김준도, 송은 선생처럼. 전자칠판이 좋다. 근데 좋긴 한데 이게 글자가 너무 선명해서 좋은데 이게 판서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전자칠판을 내가 그래서 못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김준수 이 국어학은 왜 화면이 저렇게 구리냐 이제 그래 자꾸. 그런데 나도 가슴이 아픈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여기 자료에다가 직접 판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말이야. 이게 전자펜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내가 칠판 강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문론에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뭘 공부하느냐 도대체. 임용을 우리가 이제 준비했는데 뭘 공부하느냐 도대체.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의문에 대해서 공부해요. 그냥 그렇게 해. 의문을 공부해. 또 한 가지가 다음 주에 해야 돼, 이제. 변동을 공부해요. 두 가지.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희한하게 또. 의문론에서 출제가 안 됐는데, 올해 출제가 안 됐다고 내년에도 안 될 거냐. 그렇진 않지. 그렇진 않잖아. 그래서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기출문제를 보면은 1997년부터 여러분들 안 봐도 돼요. 괜찮아. 1997년부터 올해까지. 97년부터 올해까지야. 올해까지 20 대략으로 쳐야 돼. 이게 좀 중간에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 한 28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 잡아. 97년부터 올해까지. 여기 음과 관련해서 4문제 출제. 언제 출제가 될지는 또 모르겠지만 나머지야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26문제 정도가 이제 음은 변동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비율은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우문에서는 이제 우문 변동은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거고, 도대체 그 우문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 뭘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특히나 개념이에요. 우문의 개념과 성격이에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개념이라고 해도 괜찮고, 개념이라고 해도 괜찮고, 성격 그래도 괜찮아.
또 하나가 그래 의문의 체계. 그러니까 의문 체계라는 게 자음 체계 그리고 모음 체계예요. 근데 시험에는 안 물어봐. 이걸 시험에서는 안 물어봐요. 이거 물어봤어. 이 네 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의문의 성격을 주로 물어본 거예요. 성격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동안에. 이렇게는 시험에 의문 체계는 시험 문제로 내기가 어려워.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근데 이게 허물어지면 얘는 그냥 허물어져요.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이해하고 가야 돼. 의문 변동이 중요한 것만큼 애정을 가지고 정성껏 우리가 이 내용들을 논의하고 또 이해하고 또 복습하고. 그게 다야, 의문. 다라고.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해. 의문과 의문 변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의문은 오늘 해야 될 의문은 이게 의문의 성격, 개념과 의문 체계. 이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되는구나. 논의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여러분들 지금 나눠준 읽기 자료 있잖아요. 복습 자료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습은 두 가지로 해. 교재 가지고 하고, 교재로 한 번 하고, 자료로 한 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수업 충분히 듣고, 강의 듣고, 자료를 잘 봐서 혹시야, 이게 이런 말이로구나. 라고 만약에 이해가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은 나하고 수업을 제대로 잘한 거고. 그게 그렇지 않으면 질문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든지 간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좀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말이야. 앞으로 해줘야 되고, 복습 자료로 말이지. 그리고 오늘 나눠준 문제는 내가 다음 주에 해설을 할 거예요. 그것도 복습이야. 문제 준 거 있잖아. 2개. 문제 준 거는 풀어보라고 하면 또 안 풀어보더라고. 풀어봤으면 좀 좋은데. 그러니까 풀어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답을 궁금해하면 좋겠어. 이게 문제 답이 뭐지? 답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 말이야. 그래서 답을 그러니까 찾아보면 내 자료 같은 거 보면서. 그래서 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해설을 다시 해줄 거니까 그렇게 답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맞추면 되고. 오늘은 그러면 좀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요. 글씨가 좀 흐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양해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어. 우선 여러분들 여기 말이지. 오늘은 의문과 의문 체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말이야. 이게 또 이 개소리, 그러면 안 되지. 개소리. 말소리래, 말소리. 그럼 여러분들은 말소리하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내가 그냥 질문을 해볼게. 말소리하고 발음 기관하고는 말이죠.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과라고 써놨으니까 저기 어떤 관련성이 있을 거라고. 그럼 말소리라는 건 뭘까 도대체? 말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말소리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 종류가. 하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거 있죠. 말소리에는 은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 다 말소리야. 그러니까 말소리는 여러분들 그 말은 뭘로 내? 우선 입으로 내죠. 그 입은 왜 필요해요? 크게 두 가지지.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말하기 위해서. 그럼 혹시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입은 혹시야. 말하는 데도 필요한 걸까? 먹는 데도 필요한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생각을 좀 해보자고. 내가 여러분들이 답을 던진다는 게 이렇게 해서 막 정답을 얘기해 주고 하는 게 하등에 그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다 뭐가 된다고? 다 지방질만 돼. 지방. 근육이 있어야 힘을 쓸 거 아니냐고. 근육은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지. 내가 주는 건 지방이고. 그 근육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입은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입은 뭐에 더 필요할까라는 거야. 또 내가 이건 오늘 또 처음이니까 결론을 내줘야지. 바로바로. 입은 먹는 데도 필요하지만, 먹는 건 동물들도 먹을 수 있잖아, 입은. 근데 왜 동물들은 말을 못할까? 왜 말을 못할까? 요 입의 구조가 구강구조야. 입의 구조가 먹는 데 필요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뭐 하는데? 말하는 데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입의 본질은 먹는 데 있지 않고, 입의 기능은 먹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다? 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인간만 말을 해요. 말을 한다는 것은 지능지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말을 하는 거고, 머리가 나빠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말소리는 누구만 낸다? 인간만 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는 말소리를 내는 기관을 뭐라고 부른다? 그래, 그걸 발음기관이라고 부른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발음기관이라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 동물 중에서. 그의 말소리와 발음기관의 관계. 그러니까 말소리는 뭐가 있다? 음성도 있고 뭐도 있다? 음운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음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왜 음성이라고 하는 저 말소리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말소리인지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말이지. 누구 때문에? 그래, 음은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음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성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 음성과의 차이를 통해서 음운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그러니까 음성론이라는 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학문에. 음성학이라는 것도 있지. 학은 더 넓어, 논보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음운론은 있어도 음성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여기 물론 이것도 이제 음운학이라고는 안 부른다 말이지. 그래서 이게 왜 음성학이라는 음성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가? 학문적으로 논의할 수. 너 뭐 전공해? 나 음성론 전공해. 그럼 미친놈이지. 가짜지 그래서. 나 음성론 전공이야. 이거는 완전 헛소리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또한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늘 당장은 음성의 성격을 좀 충분히 이해해야 돼. 그래야 의문이라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말이야. 그 의문의 정체가 뭐고 성격이 뭐고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이해되질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 음성의 유형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 유형이라기보다도 이거는 음성에 이렇게 제목을 조금 바꿉시다. 아까지 거. 이렇게 이제 이거 이렇게 특징으로 해도 되고 이건 유형이라고 돼 있죠.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성격으로 돼 있네. 성격으로 바꿔도 음운의 성격이죠. 음운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여기 인간만이 내는 소리가 음성이야. 인간만이 음성이라는 말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 음성이라는 말소리를 왜 인간은 내는 거냐? 또 의도를 가지고 있다. 목적도 있고 있지.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내는 소리가 음성이야. 미리 좀 할게. 그러면 혹시 인간이 입을 통해서 내는 소리 중에서 말이야 의도치 않은 소리들이 있지. 어떤 게 있어? 기침 소리, 우는 소리, 웃는 소리. 이건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뭘까? 그건 향. 인간이 내지만 거기는 뭐가 들어있지 않다? 의도가 들어있죠. 발음기관에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소가 내는 소리나 소가 뭐 운다고 그러잖아. 소나 개가 짖는 소리 있지. 그 인간이 의도치 않고 내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야. 그건 그래서.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향이에요. 그래서 의도 없이 음향이라는 것은 의도 없이 사람이 내는 소리도 음향이고 이 자연적인 소리도 있지만 기계 소리도 있죠. 엔진이라든가 이런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 있잖아. 거꾸로 있잖아. 거꾸로. 거꾸로 보일러 있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보일러 그래. 그 전부 다 무슨 소리라고? 음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소리나 예컨대 바람 소리나 비 오는 소리나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음향이에요. 일단은 그래. 그래서 음성을 만드는 기관이지 이제. 기관을 우리가 발음기관이라고 아까 한다고 그랬잖아. 또는 이거를 음성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걸 조금 좀 학문적으로는 뭐라고도 부른다. 이걸 조음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 같은 말이야. 음성기관, 발음기관, 조음기관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음성으로서의 말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저런 거 배울 거야. 언어 배웠잖아 벌써.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벌써. 벌써 그래도 좀 까마득해. 1학기 때, 2학기 때. 1학기, 2학기는 헷갈려? 보통 1학기 하는 학교도 있고 2학기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언어학개론인데 보통 타이틀이 요즘 좀 언어학개론을 또는 국악개론은 1학년 때 안 해요. 2학년 때부터 하지. 2학년 올라가서. 근데 언어학개론이라는 거 무슨 언어와 무슨 소리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뭐 타이틀을 바꾸는데 언어학개론인데 말이지. 그래. 그래요 일단. 뭐 여기서 뭐 우리가 골치 아프거나 뭐 헷갈리는 분들은 뭐 하나도 없을 거고 이제 넘어가 봐 일단. 두 번째 그러면 말소리가 실현되는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봅시다. 이걸 또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면은 말이지 이걸 외워야 되는 줄 이제 막 긴장해. 저거 외워야 되나? 저거 시험에 나오는 말소리 실현 과정을 쓰시오라든가 말이지 이렇게 시험에 역시 저게 나오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우리가 왜 한다고 이런 거 얘네들 때문에 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이해의 어떤 그런 정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래서 하는 거지 직접 시험에 출제가 돼서 하는 거는 아닌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문 변동을 논의하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발동이라는 게 발동부지 발동. 발동은 보통 언제 걸려? 1차에서 1차. 회식 가면 1차에서 발동 걸리잖아 이제. 그러니까 발동이라는 말은 발동. 일어나서 움직인다. 뭐가? 공기가. 공기. 그러니까 공기가 없으면 어때?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뭐 기류라고도 그래. 기류. 같은 말이야. 혹시 내가 공기 기류를 섞어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같은 말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공기가 어디서 움직이는가 하면 폐에서, 허파에서 움직여. 허파가 발동부예요. 허파에서 공기를 만들어내 이제. 부릉부릉 이제 엔진을 거는 거지. 시동을. 두 번째 단계가 발성부야. 발성이라니 발성. 어디서? 쉽게 말해서 성대에서 발성이 돼요. 이제. 그래서 공기가 기관을 타고 올라오다가 턱 바로 아래에 있는 후두가 그냥 쉽게 해 그냥 목청인데 후두가 그냥 성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후두에 다다라서 그 안에 있는 목청을 지나가면서 이제 공기 그러면서 비로소 소리가 이제 만들어져. 근데 그 소리가 사실은 어쩔 수 없어. 음향이 되느냐, 음성이 되느냐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이제 어떤 생각과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의도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조음이 돼가지고 음성이 될 거고. 재채기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동부가 이 목청을 지나서 이제 이 성대를 지나면서 이제 이 발동이 되는 부분이 이제 발동부. 그래서 공기 흐름을 무엇으로 이제 소리로 바꿔주는 과정이 이 발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목청이 성대가 어디에 발성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성대가 떨리면은 뭐고? 유성음이고. 그 목청이 떨리지 않으면 뭐고? 이제 무성음이고. 그래서 성대가 떨리느냐, 떨리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 발성부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성대가 떨리지 않으면 무성음이고, 성대가 떨리면 유성음이고. 참고해, 그냥 참고. 유성음을 우리가 이제 이걸 탁성이라고 불러. 탁성. 흐린 소리다. 탁성. 또는 이거 흐린 소리고, 무성음은 청이 맑은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청은 그게 맑은 소리예요. 그래서 무성음이 맑은 소리야. 유성음이 이제 이게 탁한 소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조율이라는 말이에요. 피아노 조율하지. 잘 조율하지. 이게 조율이라는 게 이게 뭐다? 이게 조음이야, 조음. 근데 이 조가 여러분들 이런 조가 있어, 이런 조. 창조할 때 조 있죠. 이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조야. 이 조는 다듬는다라는 뜻이야. 다듬는다. 예쁘게 이렇게 이제 조율해서 맞추는 거 있지, 이제. 이게 조야. 그러니까 소리를.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걸 음향으로 칩시다. 음향을. 조율해. 어디서? 특히나 조음부에서.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내는 소리를 이게 이제 조음부에서 내는 말이지. 이제 그런 이제 이게 그 음성이라는 이제 말소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우리가 보통 그 다른 말로는 이게 도자기 빚는 거 있잖아요. 도자기는 흙이잖아. 흙이 그게 음향이야. 그걸 목적에 맞춰서, 의도에 맞춰서, 아,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항아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술잔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거기 의도가 들어가잖아. 그 의도가 들어가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걸 우리가 조라고. 그래서 조음부는 공기가 후두개를 통과하여 이 모관을 이제 인두라고, 한자로 인두라고도 하는데, 모관에 다다랐다가 다시 이제 그게 이 강이라는 건 통로야. 통로. 입으로 빠지는 통로, 공기가. 코로 빠지는 통로. 입으로 빠지는 통로는 구강. 코로 빠지는, 기류가 공기가 코로 빠지는 통로는 비강. 그러니까 구강이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구강음이라고 부르지. 입으로 나는 소리, 말소리. 이거는 비강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기류가 구강이나 비강을 지나서 이제 입 밖으로, 코 밖으로 유출이 되지. 그 최종적으로 유출되는 것은 이제 조음부에서 이제 이 소리가 이제 조율이 되고 나서 이제 유출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조음 과정에 소리를 고르는 과정이야.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을 뭐라고 부른다? 조음부라고. 가장 중요하죠. 이 세 개, 이 말소리의 실현 과정 내지는 이제 실현 어떤 부서잖아요. 들어서 이제 실현 세 가지 부서 가운데는 조음부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조음부에는 말이야. 우선 윗입술, 위에 입술 있지. 윗입술. 그 다음에 윗니를 다른 말로 이거 많이 써. 치조라고 그래. 치조. 윗니를 한자로 치조라고 그러잖아. 말 잘못했지. 아, 이거 왜 이래. 또 망신당하네. 윗잇몸이 이게 치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조음부에는 윗입술, 윗니, 윗잇몸, 입천장이 있어. 입천장에도 나중에 할 거야. 적지 말고. 여기도 이제 센 입천장이 있고 여린, 소프트한 부드러운 입천장이 있지. 그래서 이제 입천장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음할 때 고정이 되는 부분이 고정부야. 여기는 보통 조음할 때 고정이 돼 있어요. 안 움직여. 그러면 고정부의 반대가 여러분들이 뭐 자료에 있는 거예요. 고정부의 반대가 뭐겠어? 움직이는 부분이잖아, 이제 주로. 그래서 이 아랫입술 그리고 아랫니 혀가 뭐다? 이게 이제 주로 움직이는 부분. 능동부에 그러지. 그래서 고정부를 우리가 보통 뭐 여러 조음점 또는 뭐 조음체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능동부하고 고정부로 이 조음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을 나눌 수 있죠. 근데 보통 한국어는 주로 뭐가 주로 많이 쓰인다고 능동부에서는 아랫입술하고 뭐 이제 혀. 그러니까 조음하는 이 부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조음하는 기관이 뭐다? 혀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혀가. 그래서 목청은 발성과 조음의 역할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동시에 이제 수행한다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참고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됐어. 여기까지야. 뭐 우리가 쭉 이해해 보면 말이야. 뭐 하나도 뭐 걸릴 만한 내용들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첫 시간이니까 양해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뒤에도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또 당황해하지 말고 뭐 살짝 그냥 맛이나 보고 갑시다. 맛이나. 누가 한 말이에요? 노자형이 한 말이에요. 노자형. 도덕경 1장에서 노자형이 한 말인데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이치를 한번 좀 이렇게 한번 그게 좀 이해해보고 한번 음미해보잔 말이야. 이게 가능하다. 가가 도라고 하면이라는 말이 도라고 부를 수 있으면이란 말이야. 도를 도라고 불러. 영철이를 영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순간에 항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여기 도라고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도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글을 하지 말고 말로 해봅시다. 언어로 이건 분필이야.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이건 예를 들어서 뭐 영이야. 이건 사랑이야. 이런 좀 말하잖아요. 그럼 말하는 순간에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영이가, 그러한 도가, 그러한 분필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말이죠. 부연 설명이야. 이름을 영미를 영미라고 불러. 그러면 항상 그러한 영이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이름과 언어와 실제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어떤 우리는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랑 확인받으려고 그래. 사랑해달라고 말해달래. 아니 사랑이라는 말과 사랑이 지칭하는 사랑의 감정은 달라. 굉장히 간극이 커. 게다가 사랑을 말하는 순간에 그 본래 사랑은 어때? 이거는 훼손돼요. 그게 언어의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철석같이 믿잖아. 맹신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양과 동양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상극된다고. 여러분 저 구약에 뭐라고 돼 있어? 1장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돼?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증명한 거야. 말로써 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신은 존재하게 된 거지. 이건 서양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동양에서는 철저하게 언어를 부정해요. 속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속이는 건 말이야. 속이는 거는 무슨 이런 표정이라든가 행동으로 속이지 않잖아. 말로 속이잖아. 사기꾼들이 말로 속이지. 제수초로 속이냐고. 마술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말을 맹신하지 말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말의 어떤 그런 정확성을 추구한다. 언어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게 뭐다? 이게 이제 철학과, 그 다음에 국어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그럴 거예요. 왜 내 진정성을 몰라주지? 그게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나의 어떤 그런 심정을 말해, 어느 정도 이해시킬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내 마음 100%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자꾸 믿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다? 일종의 경고예요. 이대거 형은 성이 뭐야? 이대거 형. 하시잖아. 이대거. 성이 하시라고. 야, 붙여봐. 이대거. 쓸게는 이대거. 성이 하시라고. 성이 하야. 그 오빠가 한 말이 언어는 뭐다?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언어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말이지, 언어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 집 속에 갇혀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하이데거도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거지. 이를테면 말이야.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이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 아니야. 공부해야 되잖아, 유리창. 그러니까 유리창이라는 게 뭐야? 유리창이라는 이거는 양면적이야. 양쪽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죠. 유리창이 있으니까 안쪽은 내부고 바깥쪽은 이제 저쪽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하는 역할도 해. 그러니까 분리가 뭐냐면 이게 분절과 비슷해. 이게 존재의 집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을 언어 속에 가두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분필이라는 이 생각을 언어 분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둬. 가두면 이제 가둬진 채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분필을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 언어를 통해서. 그게 이 언어의 분절성. 근데 이건 분절도 되지만 뭐도 있어, 이제 이게 어떤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잖아. 차단시키는. 나누는 말이지. 이런 역할을 해. 근데 이 차단이 이 시에 보면 말이야. 이게 이제 어딨어? 이게 자식이 죽었잖아. 자식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유리창이야. 그럼 여기 유리창 안에는 누가 있어? 내가 있죠. 시적 하자가. 죽은 자식은 유리창 어디 있어? 바깥에 있잖아. 그러니까
차단이 됨으로 해서 나는 그나마 어때? 유리창을 매개해서 죽은 자식과 만날 수 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죽음인 거잖아. 자식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말이지. 근데 유리창이 있는 바람에 나는 어때? 그리워할 수 있지. 이 자식. 그게 뭐야? 그 별이야.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해.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 나와 세상을 또는 이걸 차단시키는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대로 맞아 언어를 전적으로 부정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 언어의 좀 맥락이라든가 성격을 좀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앞으로 학생들 가르치고 하려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도 많을 거고 이런 철학적인 어떤 베이스가 돼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많이. 그 종교적인 힘으로도 버티지만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어떤 이런 능력으로도 이런 고민으로도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냐고 앞으로 이로 말할 수가 없지 이제 뭘로 견딜 거냐고. 나는 1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쇠뇌를 어떻게 잘 시켜서 쇠뇌시켜야 되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이지. 세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노자는 장자도 그렇고 유연해져라. 그렇다고 뭐 갈대처럼 휘적거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세 번째, 그러면 여기 그 음성의 이제 종류라고 해놨잖아요. 음성에는 크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러면 음운에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어. 그러면 음성으로서의 자음과 모음하고 음운으로서의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야. 어떻게 다른지를 쓰라고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 더 좋은 건 시간이 차차차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아, 이런 게 자음 음성이고 이런 내용이 개념이 모음 음성이다. 또는 모음 음운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선 음성부터 합시다. 우선 자음이라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소리는 말이에요. 공기가 나가는 로드지 로드. 공기가 나가는 길에 특정한 자리. 이 특정한 자리를 적지만 특정한 자리를 조음 아까 우리가 조음한지 조음 자리는 위치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조음 위치. 그래서 특정한 자리가 완전히 막혀요. 공기가 완전히 막혀. 아니면 그 공기끼리 좁아져. 그러니까 공기끼리 좁혀. 그러면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부딪히겠지 이제 그 통로에서 말이지. 그래서 완전히 막히거나 좁아져서 공기 흐름이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가 자. 혹시 그냥 이렇게 할게 일단 또 첫 시간에 자음과 모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누가 이렇게 물었다면 말이지. 그래 그 공기길로 기류가 빠져나가면서 방해를 안 받으면 모음이고 방해를 받으면 자음이야. 이게 모음과 자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예요. 일단은. 어디서 우리가 이건 공부해야 돼? 중학생 때 딱 놓고 이게 딱 설명해 주면 되지.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자음은 반드시 방해를 받는다. 내가 이제 설명을 현찮게 하면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해야 돼 나한테. 아, 내가 질문거리까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네. 이런 질문도 해야 돼. 나중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음에는 자음 음성이잖아. 자음 음성에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좀 미리 좀 잠깐만 좀 첫 시간이니까 내가 잠깐만 보여주고 갈게 그냥. 여기 맨 뒤에 보면은 큰일 났네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이게 자료에 있죠? 있어. 여기 보면은 내가 그냥 질문에 대한 것만 설명하고 갈게.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봐봐. 여기 보면은 그러면 자음은 뭐 한다고? 방해를 받죠. 이렇게 방해를 받아요. 근데 안 받아. 뭘 안 받아? 사랑을? 관심을? 뭘 안 받아? 뭘 안 받아? 방해를 안 받아. 근데 방해를 안 받는데 자음이야.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된다. 써봐라. 저게 무슨 말이지? 학부 때 저런 거 시험 봐야 돼. 저렇게 놓고 써봐라.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쓰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막 이제 힘들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이제 아주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다 자음인데 다 자음인데 왜 방해를 안 받는데 자음이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라.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를 내가 설명해 갈 거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없지. 또 갑시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자음은 조음되는 과정에서 말이야. 조음되는 과정에서 기류가 공기길에서 어떻게 한다? 막히거나 완전히 차단이 돼 막히거나 또는 좁혀져서 방해를 받아서 내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자음이라고 한다. 일단 그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이 막거나 좁히는 거 있죠? 이 주도자가 아랫입술, 그 다음에 혀, 그리고 성대가 주도해요. 이걸 또 외워요, 이제. 기입형으로 나올지도 모른대, 이렇게 해가지고. 기입형. 저렇게 해놓고, 이제 자기가 미리 공부하는 거야, 또 이렇게 딱 해놓고, 기억년 디귿 써라, 이렇게 기억의 아랫입술, 니은의 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아주 이제 뭐 힘들어지는 거지, 나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도해.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가 되면은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알게 돼야 되는 거야. 억지로 부려가지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암기는 국어학의 적이에요. 밑줄근도 국어학의 적이고, 필요한 건 거야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물론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도 하겠지만 말이야. 다 본인에게는 안 중요해야지. 본인은 아는 거니까. 아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중요한 걸 수 있잖아. 그 판단은 자기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바 좀 봐봐. 바의 비읍과 도의 디귿 있죠. 얘네들은 이건 양수놈이야. 조미치가 양순이야. 양쪽, 양순, 양입술. 양입술이고 얘는 그걸 치조음이라고 그래요. 혀끝을 윗잇몸에다가 대. 그래서 양입술을 막아서 공기 흐름을 일단 차단해요. 막아. 양입술로 막아. 막는데 얘가 터져. 누구 때문에 터져? 모음, 너 때문에 터져. 공기가 터진다. 막혔다가. 혀끝을 치유되고 막아. 윗잇몸이 되고 막았다가 막아 일단. 대고 막는데 얘는 막히지 않고 막히지 않아? 막지. 치조 근처에 대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한다? 일단 차단을 시킨다. 그래서.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차단이라는 것은 폐쇄시킨다는 얘기예요. 못 나가도록 막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에? 모음 때문에 열어준다고 통로를. 그 열어주는 이걸 버리고 우리가 파열이라고 불러. 파열이라는 말 쓰지. 외파라는 말도 쓰지만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아까 말하는 위치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자음이 분리된다. 그러니까 자음, 이거 여러분들 체계라는 말, 체계적이다는 체계라는 거 뭐가 기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해야 그게 체계가 되는 거라고. 원래 분류가 뭐예요? 별거 다 물어봐요. 분류의 반대가 뭐야? 분류의 반대는 시험 볼 거야. 이게 분류의 반대, 여기 들어가는 거. 구지선다야, 구지선다. 1, 2, 3, 4, 5, 6, 7, 8, 9. 그래. 구지선다라니까? 1, 2, 3, 4, 5, 6, 7, 8, 9. 그래, 9분이야, 9분 그게. 그걸 9분이라고 부른다고, 9분. 9분은 뭐냐면은 기준을 세워놓고 기준에 따라서 하위 분류를 나누는 게 9분이야. 기준을 세워놓고 이제. 그러니까 장르, 문학의 장르 그러잖아, 이제. 문학의 장르. 그럼 이제 기준을 줬잖아, 장르라고. 시,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이러면 이게 구분한 거라고. 구분의 반대가 뭐라고? 이건 뭔데? 이건 나누는 거고 얘는 뭐다? 얘는 묶는 거야. 기준을 가지고 묶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라고? 조음, 위치, 그리고 조음,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뭐 할 수 있다? 분류할 수 있다. 물론
분류가 되기 전에 또 구분도 할 수 있었겠지, 사실은. 기준을 세워놓고 나눌 수도 있잖아, 아무튼간에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분류라는 말은 아무튼간에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것은 구분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분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분류 기준이라고. 자음책의 분류 기준은 두 가지야. 그래서 좋음 위치와 좋음 방법. 그래.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 두 번째, 모음을 좀 봅시다. 사실은 여러분들 원래는 이 자음을 자음이라고 하지 말고 이걸 이렇게 아비부자를 써서 이걸 부음이라고 부르자라고 과거에 주장한 적도 있었어요. 얘는 아들이고 또 엄마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남녀로 나누려면은 그냥 아버지 엄마로 하자 이제. 근데 지금도 말이야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에서 이제 왜 엄마나 아빠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통은 경제력은 누가 더 세다? 여성이 훨씬 세요. 경제력은 말이야. 뭐든지 해. 그냥 이판사판이야. 이제 몰리면. 근데 남자들은 이게 안 돼. 해진다고 자꾸. 여기저기 말이야. 자존심도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게 많아요, 남자는. 부딪히는 게 많아. 그래서 제올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독신으로 산다는 것도 남자가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수월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일 수도 있어. 우리가 이 말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구조를 비견해 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했지만 항상 반드시 어디에 모음에 의존한다.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부딪히지도 않아. 유연해 아주. 이 여성들의 어떤 성향이잖아.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어머니라고 해야지. 어디가 또 이르지 말고 여성이 위대한 건 아니잖아. 어머니가 위대하지. 내가 아주 촌스러운 말 하나만 쓰고 갈게. 신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너무 바빠서 누굴 보내주신가 가정에 어머니를 보내주신 거잖아. 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바쁘니까 바쁘지. 공사 다망하지 이제. 그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도 비견될 수가 없지. 여성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제. 그건 어머니여야만 나올 수 있는 힘이지. 그래서 이제 역량이고 능력이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여학생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해. 이제 시댁하고 이제 그런 이제 근데 그 이해하는 얘기는 아닌데 남편이 또는 오빠가 남동생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있잖아. 그건 거의 신이래 신. 그걸 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또 이해를 못 시키니까 이제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시키고 못 시키고 갈등이 생기고 안 시키고 나중 문제고 그건 말이죠. 그 남성들이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시점이 그 관점이 어디에 있나 말이야, 이제. 하나님하고 동급이라고 동급. 왜 그러면 그런 식의 글쎄 맹목혹시 말이지 효도나 맹목적인 그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건 딸이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건 또 달라요. 그래서 그 남성이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 남성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이 한계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그래 무한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 특히나 이제 예전 아들에게 더 했겠지. 그래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버지는 잘 못 내놔. 내놓기도 하지만 엄마가 내놓지 아들에게. 그걸 아들이 아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맹목적이 돼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이제 맹목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한 가지는 종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가지는 종교. 또 한 가지가 문학이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요즘 한국 소설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참 고통스럽지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고통스러워. 한국 소설이. 어떻게 그렇게 왜 스토리가 없으니까 이제. 난 뭐 전공자가 아니야. 난 막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수상작들 이제 곧 나와. 현대문학상은 나왔고 동인문학상하고 이제 이상문학상 있잖아. 매번 사보는 독자로서 하는 얘기라고. 너무 재미없다라고 말이지. 그 재미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말이지. 그 문학이 특히나 이제 이 시도 그렇죠. 시나 소설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지. 그래서 얘네들은 음악,
미술, 일르지마 어디 가서 전부 아부하잖아. 신에게. 나 예쁘지라고 말이지. 신과 견줄 수 있는 것은 문학밖에 없어요. 예술 장르 중에서는. 왜? 문자를 제일 싫어하니까 신이. 문자를 제일 싫어해. 왜? 문자로 신이 막 해석되니까. 해석해. 문자로 막. 신도 문학에서 항상 주인공이 인간이잖아. 신이 주인공일 수 없잖아요. 문학에서는. 그게 좋아하겠냐고. 진짜 종교에서 말이야. 내가 신인데 난 보조야. 보조. 항상 인간이 주인공이야. 나쁜 놈이더라도 인간이 주인공이야. 악마더라도 말이지. 그게 문학의 곤조고 문학의 힘이에요. 그런 문학이 나는 인류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좀 여러분들 공부도 하겠지만 문학을 소설책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시도 좀 한번 이렇게 음미해보고 말이야. 시간 날 때마다 좀 감동도 받아보고 내고 있어. 부끄러워도 해보고 말이야. 이런 얘기는 나하고 선생밖에 안 해줘요. 이런 얘기는 어디에서도 잘 안 해주는 얘기고 해줄 수도 없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뭐다? 모음이에요. 그래서 방해를 안 받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아. 그래서 바와 도에 아 있죠. 이 도 있잖아 이제. 와, 또 오는 공기의 흐름에 방해 없이 이제 나오는 소리다.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정도라고 돼 있죠. 입이 많이 벌어지느냐? 이걸 보통 우리가 대구도라고 해요. 제주도 옆에 있어요. 그만 울릉도하고 제주도 울릉도 사이에 그만 정다니까 졸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에는 졸리면 개구도 울릉도 제주도 이게 무슨 내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 이제 굉장히 고민해. 얼마나 본인은 이제 황당하고 답답했겠어 이제.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정도. 많이 벌리느냐 입을 좁히느냐 중간만 벌리느냐. 또는 혀의 전위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는 뭐고? 전설 모음이고 일단. 이렇게는 뭐고? 후설 모음. 기준이야 지금. 이 분류 기준. 모음의 분류. 자음의 분류 기준은 이렇게고 모음의 분류 기준은 세 가지 아무튼 크게. 또는 입술 모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둥글게 오므려야 돼. 둥글게 한 다음에 오므려야 돼. 오므려야 원수 모음이 돼요. 그래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평순이야. 평평하게 하는 게 평순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게 평순이라고. 정확하게. 그래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수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누지. 그러니까 크게는 자음은 기준 2개, 모음은 기준 3개 그러면 돼요. 여기는 말이에요. 나중에 할 거야. 개구도는 이때 한 적어놔. 보너스로 그냥. 혀에 높낮이라고 적어놔. 혀의 높낮이. 일단 저렇게만 적어놔요. 여러분들 공부가 만약에 충분히 이렇게 이제 막 재미가 있고 되지잖아? 그러면 이렇게만 적어내는데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알아들어. 스포지처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만 남은 거지, 이제. 그래.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관심과, 그렇죠? 또 노력과, 또 김준희에 대한 어떤 신뢰와 이게 잘 합의돼야 이제 그 지경까지 가지. 그 지경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남들하고 비슷하게 시작해서 말이야. 남 뒤쫓아가다가 말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보자면 말이야. 월등히 앞서야지. 저것들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게끔 말이죠. 그러니까 한두 걸음 가지고 안 돼. 몇 걸음 앞서 있어야 된다고. 몇 걸음. 꼭 못하는 것들이 말이 많아요. 자료 자랑질하고 이제 아주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아주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말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어떻게? 그래, 간단하다. 나는 보는 것도 자료도 별로 없고, 난 간단해, 그냥. 그냥 간단하게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 기출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돼. 2가지만. 그러니까 그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불안하니까 뭔가 자기의 그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말이지, 이제. 막 그런 자료에 의존하고 말이야, 이제. 거기 나는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들잖아, 이제. 잘 가다가도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죽도밥도 안 되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제발이야,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한 서너 걸음 앞설 수 있는 말이지. 이런 여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 고수들이 최종 제야의 고수들이 또 있어요. 나오는 고수 말이야. 제야에 숨어 있는 고수들 말이지.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하고 던져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단번에 제압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나와서 열심히 듣고 뭐 열심히 가고 뭐 몰려다니고 뭐 스터디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그걸 비웃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이게 유연히 바라보면 돼. 공부는 어떻게 한다? 항상 혼자 한다. 김준이 가르쳐준 대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나는 가끔 그래요. 내가 참 그것도 운명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되잖아. 나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부모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도 마찬가지, 형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운명이 어떻게 이제 잘 펼쳐질지는 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일단 말뜻으로 아까 했잖아. 우리 말뜻으로 좀 이해해 줘봐. 여기 그 구강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구강음은 다 자음이에요. 나는 자음을 코로 내보는 게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하면 웃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 또 이제 이러면 내가 또 슬퍼져. 자음이 코로 나와. 자음이 막 세상에 코로 막 자음을 모음을 말이지. 모음을 코로 내. 그러면 이제 아주 이게 희한하지. 그래서 구강음은 일단 구강음은 다 뭐다? 일단은 자음. 물론 모음도 뭐 구강음일 수 있죠. 이제 구강음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구강음과 비강음을 나누는 기준은 아까 말했지만 공기 길이 말이야. 이 공기의 통로가 이 기류가 코로 빠지느냐 입으로 빠지느냐에 들어서 이제 기준이 말이지. 이제. 그래서 입으로 빠지면은 뭐고 그걸 우리가 구강음이라고 부르고 그 기류가 코로 빠지면 비강음 내지는 비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돼 일단. 그래서 공기가 모강까지 이른 공기는 코나 입으로 방출이 되는데 미리 할게. 코로 빠지는 건 뭐고? 구강음이고 비강음이고 입으로 빠지는 건 뭐고? 구강음이고 말이지. 그거만 좀 구분해 주면 되죠, 여러분들. 비강음은 목젖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는 목젖의 움직임에 따라서 구강음이 되기도 하고 비강음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구강음을 설명할 때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목젖의 그 목의 뒤쪽에 붙으면 공기가 구강으로 나가고 허공에 그냥 목젖을 매달아 두면은 이 기류가 어디로 이제 코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그 뭐가 돼? 비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강음과 비강음으로 이제 나누기도 한다. 자음을. 특히나 그다음에 이거 뒤에서 할 거야. 초라는 말이야. 초분절의 초는 모두 생각나. 현실주의도 생각이 나지. 여기 써봐. 초 누군데? 누구예요? 누구야? 이상형이지. 그래서 그래. 이상형이지. 그럼 생각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초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현실을 부정한다라기보다도 벗어난다 이런 뜻이야. 현실을 벗어나면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을 떠나는 게 이상 소설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나? 날개로 드러나죠. 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당시 종로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야. 당시 종로에서. 근데 화신백화점에서 이제 결국은 떨어지잖아. 근데 왜 날자라고 했을까? 이 나는 곳이 내게 현실을 벗어난 곳이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장 결정적인 건 뭐 때문이야? 그건 아내의 배신 때문에. 그 방 있죠? 그 방은 어떤 방이야? 두 개야. 하나는 아내 방, 하나는 내 방. 아내 방에는 햇볕이 들어와. 내 방은 어두컴컴해. 나는 여기가 좋아. 이 햇빛이 들어오는 방에서는 이렇게 편하지를 않아. 뭔가 불편해. 그러니까 우리 보통 햇빛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환하다는 말이죠. 환하다. 논리가 지배하는 공간이지. 어느 날 원데이는 뭔데? 불특정한 날이지. 원데이. 굉장히 아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말이지. 가끔은 아내가 나한테 뭘 줘? 약을 줘. 근데 그것만 먹으면 졸려. 나는 이제 잠에 빠져들어.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 없는 날만 내가 몰래 여기 숨어 들어가지. 아내 방에 들어가 봐.
뭐해 이제? 돋보기 가지고 불장난을 하지. 그러면서 발견해. 뭘 발견해? 수면제를 발견하지. 아내가 나에게 왜 이 약을 먹였는지를 비로소 알아요. 그 현실을 내가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에요. 떠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소설 내에서도 천재고, 소설 내에서도 천재고, 주인공이 이상도 천재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날자 자유지. 그래서 이제 자유는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그 현실을 벗어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쎄 뭐 좀 그러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야 이제. 그런 맥락의 소설일 수 있었던 거지. 잘 이해하기 힘든 말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현재인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답답함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잠시나마 그 현실에서 받는 어떤 그런 압박이라든가 지금 말한 배신감 이런 것들 위로받는 말이지 이제. 그런 맥락으로서 문학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절이라는 말은 쪼개진다가 분절이에요. 뭘로 쪼개지는데? 자음과 모음으로. 근데 자음과 모음으로 쪼개지는 것을 벗어난다는 말은 쪼개지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어에서 비분절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분절적이지 않다는 말이지. 쪼개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눠지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음성에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소리가 있고 자음과 모음은 분절음이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는 소리가 있고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지지 않는 소리가 있다. 그런 음성을 초분절음이라고 한다. 개념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4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이걸 또 밑줄 그을까봐 너무 겁나. 그래서 이제 빨간 그 형광펜으로 쫙 그어가지고 말이야. 별표까지 또 이제 3개. 나도 내가 섬찟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볼까봐. 그런 거에 내가 이렇게 직면할까봐 제일 그런 게 겁이 나, 사실은.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도대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했나봐.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럴까봐 겁나. 우리가 동그라미 정도는 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쳐보자. 그리고 거기다만 쳐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초분절음하고 그 다음에 운소하고 말이지. 이게 어떤 관련성이 있나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주면 돼요.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봐봐. 음운이라 그랬죠? 음운의 앞에 얘는 음소야. 음소. 얘는 운소예요. 그러니까 음운이라는 것은 이 운소라는 것은 어떻든 이게 음운 개념이야. 일단. 음성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음운 개념이고, 이렇게 음운 개념이고. 얘네들은 이 비초분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초분절음으로서의 이 소리들은 이게 음성적인 개념으로서 일단 초분절음이야. 일단은 그렇게 놓으라고. 일단은 말이야. 그러면 이 4개의 초분절음 중에서 말이지. 4개의 초분절음 중에서 뒤에 나와 한국어에서. 그 표준 발음에서는 말이지. 얘만 뭐다? 얘만 일단에 얘만 운소다. 얘만 음운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일단 그렇게 놔.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 초분절음을 비분절적인 소리라고도 그래. 그러니까 같은 말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분절음이 비분절적인 소리다 그래도 괜찮고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이건 같은 말이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근데 여기 봐봐. 문장의 뜻을 구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문장의 뜻을 구별하는 초분절음은 문장의 뜻을 구별하는 비분절적인 소리는 말이야. 그게 초분절음일지언정 뭐일 수는 없다? 운소일 수는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이거 뒤에 나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을 갈라.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 끝이 만약에 올라가느냐 상승이죠. 평조야. 얘는 하강이지. 에 따라서 그 문장이 의문문인지 혹시 평서문인지 명령문인지가 이제 나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단순히 그러니까 구별하기도 하고 정서적인 표현이라는 말, 감정적인 표현이죠. 정서적인 표현에 이 초분절음이 사용이 되진다.
근데 그런 소리는 뭐다? 음운일 수 없다 그러면 돼 일단. 그 말은 운소일 수 없다 그러면 되죠. 일단 그렇게 놓으라고. 넘어가 보기 다 설명을 할 거니까. 우문체계를 좀 잠깐 봅시다. 이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기 써놨잖아. 음성과 음운의 관계죠. 그래서 잘 봐봐.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도대체. 음성은 봐봐.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로라는 말하고 실제로. 그다음에 물리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성은 실제적인 소리면서 물리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말할 수 있는 소리고 들을 수 있는 소리야. 입으로 말하죠. 우리가 아까 조음기관으로 말하잖아.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음성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실제적인 소리 내지는 물리적인 소리라고 그래. 근데 이건 미리 하고 갈게. 음운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또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하면 실례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실례인데 이게 어떤 철학적인 맥락이 그 구절에 담겨 있어서 내가 한번 그냥 이렇게 툭 던져보는 거야. 사랑이 말이야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게 아주 그 예전에 유명 가수의 히트곡이에요. 옛날 임진왜란 때 이렇게 권율 장군이 이렇게 행주상성에서 외적 막을 때 그때 군가로 불렀던 노래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래. 여러분들 이게 사랑의 본질이야 원래. 그 요즘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뭐 트로트가 많이 유행하나 봐요 요즘에. 근데 그 트로트 가요의 세 가지 그 주제가 뭐냐면 말이지 사랑과 이별과 그리고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여러분들 씨앗이 뭘 만들어? 눈물의 씨앗이 결국은 뭘 만들어? 씨앗이라는 것은 열매의 근원이잖아. 그래서 이제 항상 슬프다고 이거 만날 때나 좋지. 이게 사랑의 끝은 항상 슬퍼 가슴 아파. 여러분들 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언젠간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든 누구든 말이야. 가장 사랑의 감정이 클수록 가장 슬픔도 크지. 그게 사랑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맹점인 거야. 그래서 지금은 좋지 물론 행복하고 얼마나 이게 좋아. 이게 어떻게 할 거냐고 나중에. 그래서 이 씨앗인데 이 열매가 맺잖아. 나중에 열매는 나중이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 뭐 하다가 내가 얘기했는가 하면은 의문은 말이지. 의문이란 이렇게 해줄게 내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의미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가져오는 그래도 괜찮고 유발하는 것도 괜찮고 유발시키는 것도 괜찮아. 말소리의 최소 단위가 의문이에요. 만약에 의미 차이라는 말이 없죠. 없으면 이 말소리는 음성일 수도 있고 음운일 수도 있잖아. 아까 말소리는 음성이기도 하고 음운이기도 하다 했잖아. 그런데 여기 이런 단서가 붙어. 의미의 차이. 뭐에? 단어의 의미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말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이거는 외워놔요. 학부 때 1학년 때 이거 나 외웠던 거야. 이거는 외웠어 내가. 다른 거 저거는 뭐 내가 외운 건지 시험 보려고 아니면은 내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게 안 건지 잘 모르겠어. 어느 때는 헷갈려. 근데 외우면은 좋을 것 같아 저거는. 의문의 개념 정도는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없다. 같은 말소리지만 음성은 말이야. 그 수가 무한하다. 음성체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말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의문도 설명을 할 거잖아요. 설명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건 지금 설명 안 해볼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음성은 단어의 뜻도 구분할 수가 없는 말소리고 그 수가 무한한 말소리고 말소리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말이지. 말소리의 차이와 의미, 저 단어의 뜻 차이 말고 말소리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그런 말소리가 음성이로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말이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말하는 사람 중심의 소리야. 음성. 말하는 사람. 그런데 의문은 봐봐. 심리적인 소리면서 관념적인 소리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소리예요. 이걸 머릿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속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뭐 자기 마음이야.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잠재적인 소리야. 이 소리는 들을 수 없어요. 낼 수도 없어. 근데 알 수는 있어. 그래서 이 의문은 청자 중심의 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 중심의 소리야. 그러니까 음성이 화자 중심의 소리라면은 의문은 청자 중심의 소리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모국어라고 돼 있잖아요. 모국어. 야, 엄마가 쓰는 말이 모국어가 아니라 아주 환장하겠어. 우린 그렇지 않지만 제일 먼저 습득한 언어가 모국어야. 인종과 관계없이, 민족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사람이 처음 쓰는 말이, 배운 말이 한국어죠.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그러니까 1차로 습득된 언어가 모국어예요. 모국어 화자가, 여기 화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더 정확하게는 화자도 되고 더 정확하게는 모국어 청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모국어 화자나 청자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중이 인식하고 있는,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는 추상적인 말소리 내지는 관념적인 말소리 내지는 잠재적인 말소리를 뭐라고 한다? 의문이라고 한다. 일단 그래요. 그리고 의문 체계가 가능한 것은 특히나 말소리의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사실은 의문 체계가 가능하다. 우선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그래서 음성은 왜 체계할 수 없는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국어는 말이죠. 유성음하고 무성음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성대가 떨리는 소리하고 성대가 떨리지 않는 소리를 구분 못해. 이게 이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음성은 물론 두 개잖아. 하나는 성대가 떨리는 소리, 안 떨리는 소리. 음성은 두 개인데 소리 구분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음은 몇 개야? 한 개가 돼. 일단 그래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